안녕하세요,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깊이 파볼 기업은 LX 인터내셔널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이야기가 참 많죠? 네, 맞습니다. 특히 2021년에 LG그룹에서 나온 뒤로 단순 종합상사가 아니라 뭔가 다른 걸 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2025년에 엄청난 규모의 자본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 이게 정말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 싶어요. 그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회사의 전략 변화, 또 재무 상태, 그리고 뭐랄까 숨겨진 위험 요인들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목표는 이 KPX, 그러니까 자본 지출 급증의 진짜 이유를 파악하고요. LX 인터내셔널의 미래, 그 가능성을 청취자님과 함께 좀 명확하게 그려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LX 인터내셔널이 이제 전통적인 사업, 그러니까 석탄 중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아, 석탄 사업에서요? 네. 그리고 미래 산업의 핵심, 바로 2차 전지 소재. 그중에서도 니켈과 구리 중심으로 완전히 체질을 바꾸려는 그런 중대한 시점입니다. 그렇군요. 니켈과 구리. 그래서 2025년에 예고된 그 대규모 KPX 증가는 바로 이 큰 그림, 이 전환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스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니켈과 구리일까요? 물론 미래 성장성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크죠. 근데 또 원자재라는 게 변동성이 크잖아요. 이렇게 특정 광물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을 텐데요. 아,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원자재 가격 변동 리스크는 항상 안고 가야 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정말 폭발적이잖아요. 배터리 성능에 중요한 니켈 수요를 아주 강하게 밀어 올리고 있고요. 네. 구리 역시 전기차 자체는 물론이고 그 충전 인프라 구축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소재거든요. 아, 구리도요? 하긴 전기차 충전소도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시장 흐름만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ESG 경영 강화, 이것도 중요한 배경입니다. 아, ESG, 시대적 요구죠. 네, 화석 연료인 석탄 사업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적인 판단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또 하나, LX 인터내셔널이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과거에 인도네시아에서 자원 개발 경험을 40년 이상 쌓아왔거든요. 이 노하우, 이걸 새로운 분야에 적용하겠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와, 40년 경험이면 정말 무시 못하겠네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럼 2025년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는 건가요? 네, 그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가장 큰 부분은 역시 니켈입니다. 니켈이요? 2024년 초였죠. 약 1,330억 원을 들여서 지분 60%를 확보한 인도네시아 AKP 니켈 광산. 여기에 대한 투자가 핵심입니다. 아, 그 AKP 광산.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네, 바로 거기입니다. 지금 연간 생산량이 한 200만 톤 정도 되는데 이걸 2028년까지 370만 톤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계획이에요. 와, 370만 톤 엄청나네요. 이 증설 투자에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자금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러니 CAPX가 확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럼 이 AKP 광산 투자가 거의 전부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게 시작일 뿐인가요? 저는 시작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그림의 일부죠. 아, 더 있군요. 네, 회사에서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추가적인 니켈 광산이나 혹은 재련소까지 이런 걸 인수하기 위한 M&A 가능성도 계속 보고 있어요. 재련소까지요? 그럼 단순히 원광 캐는 걸 넘어서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부가가치를 훨씬 높이겠다는 거죠. 배터리 소재 생산까지 염두에 둔 장기적인 포석인 셈입니다. 니켈 말고 다른 것도 있나요? 아까 구리 이야기도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니켈 다음 주력 광물로는 구리를 딱 찍어넣고 관련 자산 투자도 지금 계속 모색 중인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상당한 자본 지출이 또 예상됩니다. 이야, 정말 공격적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야심찬 계획들을 밀어붙이려면 자금이 받쳐줘야 할 텐데요.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중요할 텐데. 바로 그게 또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금줄, 그러니까 핵심 파이프라인은 자회사인 LX 판토스죠. 아, 물류회사 LX 판토스? 네, 글로벌 물류기업인데 여기서 벌어들이는 현금이 신사업 투자에 실탄 역할을 해온 겁니다. 안정적으로요. 그랬군요. 그런데 여기서가 좀 변수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해운 운임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맞아요. 엄청 내렸죠? 그러면서 이 LX 판토스의 실적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는 점, 이건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신사업 투자 계획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건 좀 걱정이 되네요.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리스크 요인 중 하나입니다. 0.5배도 안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가 크죠. 배당 수익률은 또 6%에서 8%로 엄청 높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간단히 말하면 PER 3에서 5배라는 건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아주 싸다는 거고요. PBR 0.5배 미만은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 그러니까 장부상 가치에도 못 미치게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정말 싸긴 싸네요. 네, 한마디로 시장은 아직 LX 인터내셔널을 그냥 과거의 종합상사로만 보고 있다는 증거죠.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의 변신 스토리를 아직 믿지 못하거나 혹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계획대로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한다. 그럼 뭐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재평가될 기회가 있는 거죠. 그야말로 퀀텀 점프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실패한다면 지금의 이 저평가가 기회가 아니라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가치 함정, 즉 밸류 트랩이 될 위험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가치 함정. 네, 그 높은 배당은 이런 불확실성을 견디면서 기다리는 투자자들에게 주는 일종의 보상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기다림의 대가랄까요?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계획, 이 야심찬 변화를 한순간에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인, 이건 뭐라고 봐야 할까요? 단연코 인도네시아 리스크입니다. 자원민족 쪽이라고 하죠. 아, 인도네시아. 핵심 자산이 다 거기에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니켈 광산들이 인도네시아에 집중되어 있는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언제든 자국 산업 보호나 자원 통제 강화를 명분으로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정책들이죠? 뭐 갑자기 수출세를 부과한다거나 외국인 지분 제한을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환경 규제를 확 높인다거나 이런 것들이요. 예측 불가능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비슷한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아, 그런 정책 하나하나가 사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수익성을 크게 깎아먹거나 심하면 사업 지속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기업이 아무리 잘해도 통제하기 어려운 가장 큰 지정학적 변수라고 봐야 합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리스크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LX 인터내셔널은 현재 아주 매력적인 저평가 상태와 높은 배당이라는 어떻게 보면 안전판 같은 요소가 있고요. 네. 동시에 미래 핵심 산업인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의 변신이라는 엄청난 성장 잠재력도 품고 있는 참 흥미로운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양면성이 있죠. 하지만 그 뒷면에는 말씀하신 대로 원자재 가격 변동성, 또 이 큰 계획들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무엇보다 통제하기 어려운 인도네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과제들이 도사리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청취자님께서 만약 LX 인터내셔널을 투자 관점에서 보고 계신다면 이 성장 스토리와 내재된 리스크 사이에 뭐랄까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궁금하네요. 네, 결국 LX 인터내셔널의 미래 가치는 2025년부터 본격화될 그 대규모 투자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집행하느냐, 그리고 특히 예측하기 어려운 인도네시아 리스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실행과 관리가 관건이겠네요.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회사가 단순히 광물을 캐서 파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그 2차 전지 소재의 가치 사슬 안에서 어떤 차별화된 기술력이나 경쟁 우위, 이걸 확보해 나갈 수 있을지 이게 장기적인 성공의 열쇠가 될 겁니다. 단순한 원자재 기업이 아니라 진짜 소재 기업이 될 수 있느냐. 바로 그겁니다. 청취자님께서도 이 기업의 다음 행보를 계속 지켜보시면서요. 과연 그들이 내세우는 미래 소재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라는 야심찬 목표, 이걸 정말로 달성할 수 있을지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LX 인터내셔널에 대한 심층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기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